자, 이제 22강 게이트웨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22강. 자, though 비록 대부분의 벌들이 fill their days visiting flowers 꽃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하루를 이렇게 채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채운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collecting pollen 어떤 뭐 한다고 하죠? 꽃가루를 수집한다라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몇몇 벌들은 take advantage of the hard work of others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힘든 일들을 이용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others는 뭐냐면은 어떤 다른 벌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벌들의 어떤 힘든 일들을 이제 이용한다라는 건데 요거 일단 좀 조심해서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러한 thriving bees라고 해서 이러한 벌들은 다시요. 이러한 도둑질하는 벌들은 자 다른 벌들에 대한 어떤 힘든 일들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아까 thieving 하는 게 이게 thief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둑질하는 벌들은 sneak into the nest of unsuspecting normal bee 해가지고 unsuspecting 하는 거는 일단 의심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눈치를 못 채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눈치를 못 채는 정상적인 벌들의 둥지를 슬금슬금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벌들은 다시요. 대부분의 벌들은 뭐라고요? 꽃에 들어가서 뭐 꽃가루를 수집하거나 아니면은 꽃에 방문해서 꽃가루를 수집하거나 이래서 뭐 꿀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특정한 어떤 다른 벌들은 몇몇 벌들이 그렇게 다른 벌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특정한 벌들. 아직 안 나왔어요. some birds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벌들은 이 대부분의 벌들이 고생해가지고 뭐 했는 거에 대해서 스니크 인득하니까 슬금슬금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벌들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보통 뭐라 하냐면은 숙주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인 주인 호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실컷 뭐 해놓은 거에 대해서 이 특정한 벌들이 뭐 한다? 빼앗거나 아니면은 뭐 얘를 뭐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콤마 찍고 lay 나옵니다. lay an egg near the pollen 그 꽃가루 주변에다가 알을 낳게 됩니다. 그 꽃가루 덩어리에다가 그래서 being gathered by the host bee 해가지고 누구누구 옆에 그 숙주된 벌 옆에서 모아져 있는 그런 꽃가루 덩어리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꽃이라고 합시다 그냥 꽃 뭐 이렇게 있으면 따다다다 이렇게 있겠죠. 뭐 꽃가루 이렇게 있으면은 이 특정한 벌들이 여기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and then 그 벌은 벌인데 그 스스로만의 새끼들 사이에 옆에다 놓는다는 얘기니까 이 대부분의 벌들이 여기에다 새끼를 낳았으면 특정한 벌들이 여기에 또 새끼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A 새끼면 얘가 B 새끼. 새끼 가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옆에 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and then 그런 다음에 또 sneak back out 슬금슬금 나온대요. 그래서 특정한 벌들이 여기다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씩 하고 이렇게 다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when the egg of the thief hatches 그 도둑의 알이 부화가 되면 it kills the host of offspring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 벌들이 이 벌들을 뭐 한다고요?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it's the pollen 그 꽃가루를 먹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민트 앞에 끊어주세요. 의도가 되어진 거죠. 그것의 피해자로 의도가 되어진 그러니까 피해자로 의도가 되는 그런 꽃가루들을 죽여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1번은 어법상 맞아요. 왜냐하면 unsuspecting이 지금 현재 분사고 뒤에 목적어 있는 normal be를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의심하지 않는 정상적인 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t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뭐예요? 그것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의 피해자로 의도가 되어진 거니까 이거는 그것은 아까 얘기했는 the egg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알의 피해자가 숙주의 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ometimes 때때로 이것은 뭐라고 불린다? brook parasites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탕란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해석이 나와 있죠. 탕란동물. 그러니까 탕란동물로 언급되어지는 건데 이러한 벌들이 also referred as cuckoo bees로서 언급이 되어진답니다. 뭐로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게 뻐꾸기 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뭐랑 비슷하기 때문에 쿠쿠, birds, 뻐꾸기랑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뻐꾸기가 무슨 짓을 하느냐?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또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떠난대요. For that bird. 그 새를 위해서 떠난대요. 그 새들이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that bird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another bird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뻐꾸기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둥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새예요. 일반적인 다른 새들인데 뻐꾸기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와가지고 알을 낳아요. 그럼 둥지에는 이 다른 새들의 알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알을 낳고요. 그러니까 얘 보고 이제 키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키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다른 새가 봤을 때는 이 알이나 저 알이나 다 비슷한 것 같으니까 다 내 새끼네 하면서 키워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도된 건 아니지만 얘는 의도를 했겠죠. 근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얘가 지 알인지 뻐꾸기 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ey are more technically called cleoparasites라고 해서 kleptoparasite.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불리냐면은 클렙토파라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파라사이트는 뭐냐면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클렙토가 무슨 뜻이냐라는 말이 뒤에 지금 나오죠. means thie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 기생충이라고 그리스 말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용어인 클렙토파라사이트는 refers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뭐를 언급하느냐 to an organism 이러한 유기체를 언급하는데 이 유기체가 어떤 유기체냐면은 that lives off another 또 다른 것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함으로써? By stealing its food. 밑줄 꺼주세요. 그 음식을 훔쳐버림으로써요. 훔쳐버림으로써. 그래서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이 kleptoparasites들은 feeds on the host herd 가죠. 그래서 host herd earned pollen stores라고 해서 그 숙주에 힘겹게 벌어들인 꽃가루 저장을 뭐한다? feeds on 주식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사실적 전달 얘기라서 사실은 이 뻐꾸기 벌에 대한 어떤 뭐 일치 불일치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좀 잘만 만들어내면. 자, 그리고 이 뻐꾸기 벌의 어떤 생태 특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상 뭐 만약에 학교에서 이걸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로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은 뭐 어법을 다시 뭐 변형을 하거나 그거 말고는 따로 낼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법상 판단으로 잠깐 넘어가면은 일단 3번의 leaves는 아까 우리가 있던 and 뒤에 밑줄 꺼져 있으면 동사 병렬 구조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leaves가 지금 병렬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그러면은 3인칭이 돼야 되는데 일단 거기 보시면은 아까 병렬 구조상에서 lay가 지금 거기 나와요. 근데 lay는 지금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을 낳고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leaves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된다? leave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만약에요 다른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나올 수 있냐면은 벌 대놔놓고 and를 없애게 되면 콤마 찍고 난 다음에 leaving 이렇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문이 변형이 되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and 없애고 난 다음에 콤마 찍고 leaving 밑줄 꺼놔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이건 어법상 맞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생략이 어떻게 돼? and 그 다음에 it, leave 이렇게 된 건데 접속사 빼고 주어 같으니까 빼고 얘를 동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뻐꾸기 벌의 어떤 생태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4번은요 technically 하는 말이 부사잖아요. 그 다음에 cold가 지금 뭐뭐라고 불리는 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불리는 하는 거는 형용사 받침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겠죠.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technically는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은 that이 지금 organism 하는 게 명사 나와 있고 that 나오면 이거는 관계 대명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보니까 lives라는 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럼 that은 뭐 which가 됐든 who가 됐든 크게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that도 어법상 맞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22강의 게이트웨이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나오는 1번의 그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요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따로 얘기할 건 없는데 어법상 판단으로 나올 수 있는 것만 일단 밑줄을 좀 끌게요. 일단 두 번째 줄에 나오는 all도 일단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reported도 밑줄 꺼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although는요. 그냥 문법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자,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although라든지 아니면 뭐 though라든지 아니면은 뭐 even though라든지
일단 도우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도우 나오고 도우 나오고 도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저를 꾸며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 동사 즉 동사 구조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주어 동사 나오는 이 구조가 돼줘야 됩니다. 이거랑 대조군이 바로 누구냐면은 뭐 despite라든지 아니면 in spite of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 더 얘기했던 게 in the face o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신 나올 수 있는데 얘들은 양보를 나타내는 구조긴 하지만은 전치사로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상당어구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나올 reported거든요. 비록 보고되어졌다 할지라도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킬러 웨일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에 지금 킬러 웨일즈가 나왔잖아요. 그죠? 줄여가지고 KW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KW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동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까 얘기했던 reported가 들어가는 구조인데 주어가 같으니까 얘를 생략한 거고 비동사는 만약에 분사로 바뀌게 되면 being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주로 생략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분사고 여기도 분사인데 의미를 명확하게 두는 거는 비동사가 아니라 reported라는 이게 오히려 의미를 명확하게 둬서 얘도 생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어법성 판단할 때 이거 despite냐 올도니까 선생님 주어 동사 없는데요. 그럼 이거 despite인가 봐 이러면 안 돼요. 얘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 and 다음에 all found 나오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밑줄 그어주세요. 요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 해석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all이 나와 and 찍고 지금 all이 나왔기 때문에 이 all이 지금 복수 동사란 말이에요. 복수 동사면 앞에도 반드시 복수형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 복수형 동사가 바로 prefer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동사, 비동사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복수의 병렬 구조를 얘기하는 게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ound는요. 이게 원래 동사 원형이 find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 변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도 동사 원형이 found고 뒤에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가 이렇게 ed로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all found가 맞는지 all founded가 맞는지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found는 근본적으로 의미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설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바로 밑에 오른쪽에 나오면은 occur 하는 거는 자동사로 많이 얘기했었고 occur는 전에도 얘기했죠. 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뭐 일어나다 발생하다 하는 take place라든지 아니면 happen이라든지 아니면은 arise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문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동태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 얘기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근데 occur가 지금 두 번 나왔기 때문에 occur는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른 지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또 몰라도. 자, 그 다음에 그 occur에서 이제 다시 쭉 내려가게 되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sharply 이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이 sharply는 지금 부사로 쓰였는데 누굴 꾸며주는 거 아니냐면은 triangular 요걸 꾸며주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사로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줄 오른쪽에 살짝 보면 콤마 찍고 reaching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달하면서 어디까지 이르면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reaching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뭐 그래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2번 마찬가지로 순서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2번은 볼게요. 일단 주어진 내용을 잠깐만 시계 잠깐 확인해 보고요. 자, if you kept a list of things observed in the sky 하면은 만약 당신이 그 keep a list 하면 이게 keep a diary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목록을 작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keep a diary는 일기를 쓰다잖아요. 목록을 작성한다면 뭐에? things들에. 그럼 여기서는 어떤 물건들, 사물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디에서 관찰되어지는? 하늘에서 관찰되어지는. observed는 과거 분사입니다. 알겠죠? things를 꾸며주는 거. 하늘에서 관찰되어지는 것들을 목록을 작성한다면 it might include 뭐를 포함할지도 모른다. 그 목록은 뭐를 포함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it은 목록 리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새도 포함하고 연기도 포함하고 구름도 포함하고 무지개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별, 달, 태양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뭐 문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뭐 해성도 나오고 뭐 번개도 나오고 뭐 아무튼 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함할지도 모르죠. 그냥 상식적으로 하늘에 뭐가 있어? 하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One of the first ideas. 자, 첫 번째 생각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That might occur to you. 다시.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당신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첫 번째 생각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네모칩니다. The sky has depth. 하늘은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은 깊이를 가지고 있다? 자, 하늘은 깊이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하늘을 만약에 땅으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만약 하늘이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달, 별, 뭐 구름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지점에는 뭐 A가 있고 어떤 지점에는 B가 있고 어떤 지점에는 뭐 C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앞에서 눈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게 알겠죠? 일단 지문 설명을 다 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이 저렇게 딱 있는데 새가 딱 지나가. 근데 새 뒤에 뭔가 태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A, B, C를 한번 볼게요. A. 자, A는 일단 all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는 아마도 당신은 개기일식, 그러니까 태양의 그러니까 일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론 지을지도 몰라요. 달이 is closer to you. 당신에게 더 가깝다라고. 뭐보다? 태양보다. 자, A번이 처음이 되려면 일단 all이 없어야 돼요. 왜? all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뒤에가 지금 뭐예요? 뭐 일식 얘기하면서 뭐 달이 뭐 가까이로 얘기할게요. 해보다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all이 들어갔으면 여기에도 당연히 어떤 뭐 깊이에 관련된 얘기가 뭐가 나와야 되겠죠. 뭐가 뭐보다 가깝다 하는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처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면은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all of the objects on your list 끊어주세요. 당신의 목록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could be put 놓여질 수 있습니다. in order는 끊어주세요. 순서대로예요. of distance 거리의 순서대로 이런 얘기죠. 뭐로부터? 관찰자로부터. 그럼 관찰자 내가 관찰자면은 거리의 순서대로 뭐는 달이 있고 뭐는 새가 있고 뭐 태양이 다시 새가 있고 태양이 있고 새가 있고 달이 있고 뭐 태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A가 일단 그 내용이니까 처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이 될 수 있는 1번 일단 자동으로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Therefore, 따라서 만약에 a bird flying by blocks your view of a cloud라고 해서 따라서 날아가고 있는 새가 그러니까 flying by가 이게 그냥 날아가는 이에요. 옆으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가 blocks 동사입니다. 차단한다면 당신의 구름에 대한 시야를 차단한다면 당신은요 logically conclude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거예요. 대세모치고 뭐를 The bird is closer to you than the cloud. 구름보다도 당신에게는 새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all 앞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언급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가 나오냐면 B 다음이 일단 A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B 다음이 일단 A가 나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 C가 들어가는지 끝에 C가 들어가는지 일단 모릅니다. 그리고 얘가 C가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B, A로 순서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B, A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4번도 탈락이겠죠? 그리고 그럼 남아있는 게 2번, 3번, 5번밖에 없어요. 2번, 3번, 5번. 그러면은 계속 읽어볼게요. then 그런 다음에 당신은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태양 앞에서. 그리고 당신은 또 결론 지을 거예요. 구름이 태양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됐나요? 근데 태양을 언급한 게 아까 우리 A에서 지금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B 다음에 A는 순서가 B 다음에 A가 맞죠. 태양을 지금 언급했는 거니까. 그럼 C를 보시면 몇몇 것들은 그것 안에 있는 몇몇 것들은 좀 더 가까이 보입니다. 그럼 그것 안에 있는 몇몇 것들이 뭔지는 일단 모릅니다. 그리고 몇몇 것들은 farther away, 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하늘은 깊이를 가지고 있다에 대한 뭐가 돼요? 부가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부가적인 설명이 C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C가 첫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 보면은 some things 했고요. 그다음 왜? 그럼 그게 뭐 때문에 그렇더라? 네모치고 별표칩니다. perspective 원근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근감 이라는 빈칸 현상이에요. 알겠죠? 자, from everyday experience 매일의 어떤 일상 경험에서 you know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됩니다. 뭐를요? Closer objects block your view of more distant objects라고 해서 좀 더 가까운 물체가 block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의 시야를 뭐에 대한 시야를 좀 더 먼 물체의 시야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와요. 만약 당신이 hold your hand 당신의 손을 이렇게 고정시킨다면 어디 앞에다가 당신의 눈앞에다가 이래 한다면 당신은요 좀 더 먼 나무를 볼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저기 있는데 내가 손을 딱 이렇게 막았단 말이야. 그럼 내 눈에는 손이 보이고 지금 나무는 저 멀리 보이는 거죠. 근데 멀리 보이는 것을 이 손이 뭐 한다는 거예요? 블락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예시로 설명했지만 이건 하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걸 예시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논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늘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이 아니고 5번이 됩니다. 알겠죠? 논리적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그 빈칸 예상으로 얘기하는 게 하늘은 깊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요거 하나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원근감 하는 게 두 번째 얘기예요. 그게 빈칸 예상으로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for example는 연결사로 나오긴 하지만은 연결사 문제로 얘기를 하려면 in this way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말로 이제 연결사가 나와야 되는데 in this way는요 굳이 만약에 다른 말로 바꿀 것은 그럼으로 따라서 therefore 계열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therefore나 thus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체크할 것 같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distance from an observer 하는 그 A 자리에 나왔던 거 제일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요것도 빈칸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3번, 4번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3번을 일단은 한번 볼게요. 3번을 일단 보면은 자 3번입니다. In fact 실제로 자 photosynthetic organism 광합성 유기체들은 자 됐나요? 광합성 유기체들은 dissipate라는 단어 체크하세요. dump purposely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 산일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remove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애버려요. A large part of observed light energy 해서 흡수된 빛 에너지의 대부분을 뭐한다? 없애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o prevent 뭐하기 위해서 막아버리기 위해서 the build-up of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해서 활성 산소 종들의 build-up이라고 하는 거는 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굳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accumulation이 되겠죠. 쌓여지는 거. 이런 쌓여지는 것들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지금 무슨 역할이냐 하면은 광합성의 intermediate라고 해서 중간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를 한다? That can damage the plant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광합성 유기체들이 활성산소종을 없애버린다. 활성산소종의 어떤 축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빛의 에너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종이란 말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어딘가에 또 언급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칸 거 보니까 앞에 내용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그 광합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광합성은 is considered by many 끊어주세요. 이거 by many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to be 뭐라고 여겨진다? The most important biological
process on Earth.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화학적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맞죠? 이건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광합성은요, involves 포함합니다. The highest energy processes of life. 삶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처리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It is the process. 그것이 바로 그러한 과정인데, by far는 뭐냐?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잠깐만요. In our ecosystem. 생태계에서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캡처, 잡혀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잡혀진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얻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이까지는 지금 장점이에요. 그죠? 맞죠? 이까지는 지금 장점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은 뭐라 그랬어요? 활성산소종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흡수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멸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에너지는 되게 좋은 건데 그 에너지를 광합성이 지금 소멸시킨다고 그 얘기야. 그럼 이건 단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점 나올 때까지는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all other biological process, 모든 다른 이런 생화학적인 과정들은 자, exergonic 해가지고 에너지 방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너지 방출성이라고 하는 것은 they lose the energy captured by photosynthesis.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잡혀지는 에너지들을 그것들이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때이는 아까 얘기했던 모든 생화학적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모든 이런 other process, 이런 과정들은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광합성보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지금 몰라요. 그 다음에 it is also the process. 자, 이거는 by far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까지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뭐 최대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최상급 강조할 때도 가끔 쓰긴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또한 어떤 과정입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우리 생태계에서 우리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광합성이 모든 다른 에너지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합성이. 이게 무슨 소리야? 에너지를 받는다며. 근데 갑자기 에너지를 왜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왜 나와? 그럼 거기에 대한 예시가 바로 주어진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뜬금없이 지금 나왔잖아요. 자, in fact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in fact는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은 간혹가다 however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for example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소멸시킨다라고, 빛 에너지를 소멸시킨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부분의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다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에요. 근데 이게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는 일단 4번이 일단 맞긴 한데요. 4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뒷문장을 봐야 됩니다. At full sunlight. 자, 최대한의 그 햇볕 에너지에서, 햇볕에서, 그러니까 햇볕이 아주 화창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regulatory dissipation 또 나오죠. 그러니까 조절용 소멸 이런 것이 can involve 포함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거예요. 75%의 흡수된 빛 에너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지금 아까 주어진 문장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뒤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자, 전형적인 농업의 작물들은 겨우 1%, 약 1%의 흡수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뭐에서 in the form of biomass라고 해서 그 생물량, 그러니까 1% 정도의 어떤 생물량 형태로만 저장을 한다. 그럼 1%밖에 안 된다니. 아니, 광합성이 빛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며요. 그럼 흡수하면 이게 1%가 나와서는 안 되죠. 얼마가 나와야 돼요? 뭐 몇십 퍼센트, 뭐 90%, 8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광합성으로 인한 빛 에너지를 흡수를 했는데 이게 활성산소의 모든 축적을 막기 위해서 빛 에너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빛 에너지를 써버리게 되면은 광합성으로 받은 에너지가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써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빛 에너지는 별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빛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을 방출해가지고 다른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을 없애버리는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그만큼 많다 이런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획득도 하는데 손실도 그만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의 내용은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infact하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consequently는 연결사 문제로 추론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dissipate라고 하는 거 소멸시키다는 건 제거하다를 remove나 get rid of로 변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문장 삽입 구조이기 때문에 변형 문제 되면 순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논리적인 앞뒤 구조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일단 하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4번부터는 잠깐 끊고 다시 들어갈게요.